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이제 밤이 거의 10시 반쯤 됐네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 영상 하나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재판을 하나 좀 치열하게 하고, 법정을 나왔는데요. 날씨가 좀 시원해진 줄 알았더니 오늘은 되게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넥타이 매고 한 증인신문 하고 났더니 엄청 땀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증인신문을 치열하게 하고 난 다음이라서 머리가 되게 지끈거리더라고요. 이게 동업 분쟁이었는데, 다른 유형의 분쟁과 비교했을 때 이 동업 분쟁은 의뢰인의 감정적인 소모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때는 같은 뜻으로 의기투합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크겠죠. 도저히 동업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의뢰인이 화를 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왜 그 사람을 동업자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의뢰인은 이제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죠.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 달에 한 15만 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법원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소송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한 민사 분쟁의 한 30% 정도는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업적인 관계를 맺든 아니면 집주인과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든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죠. 이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아예 맺지 않았으면 갈등도 없겠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딱 그 짝이죠. 이렇게 소송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계약하지 말 것을 이런 버전이 될까요? 이렇게 서로 믿음을 가지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문득 이 네 글자를 떠올려 봅니다. 인생무상. 인생무상.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자가 안일무, 없을무, 안일무자,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우리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죠. 상수. 그런데 무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은 뭡니까? 인생의 어떤 모든 변수들은 항상 변한다.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재행,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 모든 이런 액션들이 다 무상이다.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 계속 변한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불변하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현실의 실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듯 실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체는 계속 변하는데도 이 미혹한,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인간은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재산이, 내 이 위치가, 또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내 건강이 항상 지금처럼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고 바로 거기에 모순이 있고 고통,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런 무상한 까닭에 고통이 있다. 그래서 무상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사실 자체야말로 고통의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도모해요. 우리 이 마음 결코 변하지 말자. 그래,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계약서로 만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상황과 그로 인한 각자의 마음은 미세하게 변해갑니다. 무상.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갈 때는 잘 돼가는 대로
이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말이야. 상대방은 제대로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똑같이 나누잖아.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말이야 판단차고 나태함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야속한 마음에 또 부하가 치밀죠.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나도 상대방도 처음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변함없이 남아있는 건 뭐다? 최초의 마음을 담은 계약서예요. 이렇게 무상한 끊임없이 변하는 현재 분쟁을 규율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딱 변하지 않는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정말 무심하게 짝이 없는 냉정한 계약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거 결국 계약 관련 법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상의 투쟁이다. 무상은 계속 변하는 거, 상은 항상 일정한,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할 거라는 전제로 계약서를 써놓고 계속 변하는 마음, 이 무상과 상의 투쟁과 갈등이 결국 계약 분쟁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겠어? 그리고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바람 같은 움직이는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게 어렵다.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 이 표현이 참 눈이 좀 가더라고요. 만약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을 수만 있다면 오해와 갈등은 많이 사라지겠죠. 세상은 별다른 분쟁 없이 잘 굴러가겠죠. 그럼 저 같은 변호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일도 또 중요한 사건 증인신문이 있는데 이것도 계약 분쟁이에요. 내일은 조정기일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또 다른 형태의 상과 무상의 투쟁입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